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한 십수년 전에 나왔던 벤츠나 이런 걸링 도어나 이런 것들은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센서에 의해서 문이 열리는 경칩에 소규모 폭탄을 달아서 차가 뒤집어지면 폭탄이 터지면서 문짝이 날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게. 근데 저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저 시저도어가 보기에는 멋있는데 전복 사고가 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이 탈출을 못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엄청났었죠. 네. 그 디자인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카라고 불리우는 그 우리가 이제 람보르기니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 미드십 엔진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엔진은 자동차 앞부분에 있잖아요. 네. 앞부분에 있는데 엔진의 디자인을 봤을 때 엔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그죠? 근데 엔진이 이렇게 앞부분에 실린 차가 있고요. 이렇게 실린 애가 또 있어요. 그리고 미우라는 이렇게 실렸었는데 지금 나오는 미드십은 이렇게 실려 있어요. 엔진이. 세로로. 네, 세로로. 미우라는 가로형이었고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허리가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엔진을 이렇게 놓으면 허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엔진이 길어지니까 뒤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미우라는 이걸 옆으로 놓은 거예요. 그 당시 페라리들도 다 옆으로 네. 있었어요. 예, 옆으로 놓으면 그나마 뒤가 길어진 걸 막고 안에 공간을 조금이나마 넓게 쓸 수 있고 이걸 이렇게 놓으면 놓을수록 실내가 좁아져요. 그래서 스포츠카가 실내가 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람보르기니 타고 오신 거 네. 오픈카에서 안에 들여다봤잖아요. 정말 굉장히 좁고 뒤가 길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의자를 제쳐서 쉴 수 없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뒤에 있어서 그때 타고 쉬면 안 되지. 달리라고 만든 차인데 차에서 쉬면 어떻게 해요? 아 가끔은 쉬어야죠. 예, 예. 그리고 그럼 누가 물어요. 왜 그럼 다 이렇게 엔진을 넣지? 왜 이렇게 굳이 길어지고 그 고급 대형 세단도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대신 앞이 길어요. 왜 이렇게 넣느냐? 그거는 엔진을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었을 때 자동차 좌우 밸런스가 좋아요. 이렇게 넣으면 결국은 구동축에 여기에 또 다른 쉽게 얘기해서 쇳덩이가 들어가니 그것 때문에 자동차의 밸런스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우회전과 좌회전의 자동차의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고성능 자동차일수록 이게 이렇게 실리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950년대에 F1에 미드십이 실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포뮬러카를 타봤는데 포뮬러카가 지금 람보르기니를 딱 반토막 내서 나누면 포뮬러카예요. 운전석이 이렇게 있고 운전석 뒤에 엔진이 정말 딱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딱 실려 있어서 등에 엔진을 대고 운전하는 느낌이거든요. 등이 딱딱하다겠네요. 무섭겠다. 전 무서울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운전석 바로 뒤에 휘발유통이 있어요. 머리 뒤가 휘발유통이에요.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엔진이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저울에 얹어보면 좌우 무게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디자인이 나왔고 스포츠카가 2인승인 이유가 그 엔진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 내부가 점점 좁아지고 그러니까 또 디자인을 옆으로 늘리다 보니까 시저 도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성능과 디자인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뭔가 이해가 쏙쏙 들어오게 네. 설명해 그리고 주신 것 이제 같아요. 기왕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되시게 네. 이렇게 문이 옆으로 열리는 걸 말고도 시저도어라고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만세도어라고도 하고 저 처음 듣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만세도. 만세도어. 귀엽네요. 도어는 왜 영어로 쓴 거죠? 근데 이제 그 만세문. 도어가 영어로 된 것들을 원래 보면은 지금 람보르기니는 이렇게 위로 열리잖아요. 이게 오리지널 시저 도어고요. 시저가 이제 가위. 아 이렇게. 예, 가위처럼 이렇게 열린다 해서 이게 시저 도어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 예, 거. 버터플라이 도어의 대명사는 BMW i8. 아, 예, 그거를 버터플라이 도어. 네. 그 다음에 거링 도어. 거링 도어는 그 말 그대로 새 날개 형상으로 이렇게 열리는 애. 그 진짜 실용성이 없네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벤츠 주차. SL. 예, 벤츠 SLS. 옛날 SL 300. 예. 그 다음에 요새는 SLS. SLS가 이제 이렇게 열리죠. 옆에 차가 있으면 내리지도 못하게. 아니요, 그게요. 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경첩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거라 생각보다 많이 옆으로 안 가요. 지붕이 절반이 열려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바짝 있으면 못 저 열려. 아파트 담배에서 문 요만큼 열고 이렇게 내리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노년동에 있는 빌라 단지에서 안 되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위로 열리는 차 중에 특이한 게 그건 이름을 뭐라 그래요? 코닉스의 문을 뭐라 그러죠? 아, 코닉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병신문이라고. 병신도어라고, 찐따도어라고 하잖아요. 찐따도어. 문이 툭 튀어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각기도 하러 가면 되잖아요. 네, 왜 아, 병신이 각기도 나와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르고 예쁜. 제가 코닉스를 타봤을 때는 코닉스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도어들의 문제가 지상고가 낮으면 다예요, 이게. 주차장이 이제 지붕이 낮으면 이게 닿거든요. 근데 코닉스건 문이 옆으로 철컥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약간 찐따 같아요. 문이 열려봤자 요만큼 높이로 정말 문을 이렇게 착 밀면 툭 나가서 착하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거를 지난번에 벤틀리 때도 얘기했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좀 되긴 하네요. 근데 이제 네. 그 람보르기니사에서는 지금은 이제 이 시저 도어를 멋으로만 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전상 이 도어를 열고 뭐 주행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디자인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사실 슈퍼카에 있어서 디자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이고 슈퍼카의 어떤 간판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페라리나 다른 회사를 할 때 이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람보르기니만 하는 게 안타깝긴 한데 디자인을 잠깐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유럽 쪽에 디자인 3대 거장이 있었어요. 3대 거장인데 일단 회사를 놓고 보자고 하면 자가토라는 회사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뭐 차 좀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그다음에 아까 김 기자가 했던 요르제토 주지아로. 네. 그다음에 피닌파리나. 이렇게 세 명이 그 당시에 유럽의 완전히 자동차 거장인데 피닌파리나는 페라리랑 손을 잡아요. 페라리가 우연찮게 피닌파리나 아버지의 아들을 소개받으면서 엔초 페라리가 자기네들 회사의 디자인을 피닌파리. 그러니까 이게 슈퍼카 전쟁이기도 한데 디자이너들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주지아로는 나중에 폭스바겐이 인수를 해요. 폭스바겐이 인수를 해서 피닌파리나는 인도 회사가 인수를 하고 최근. 그러니까 이 얘네 디자인 회사들도 유럽의 영국의 이런 것처럼 막 잘 나가다가 70년대, 80년대 막 황금 전성기를 걷다가 자동차 회사들의 몰락과 같이 디자이너 회사들도 다 몰락해요. 그래서 다 이제 인수합병되고 넘어가고 하는데 자가토라는 회사는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가토가 안 넘어간 이유는 가장 이 피닌파리나나 주지아로에 비해서 가장 성과가 적었어.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이 봤을 때 저 회사는 인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지. 그래서 자가토는 어렵게 가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70년대, 80년도에 슈퍼카들의 전쟁에 한 몫을 거둔 사람이 자가토와 주지아로와 피닌파리나 거고 아까 얘기했던 주지아로의 밑에 있었던 애가 간디니. 그리고 주지아로가 더 명예회장직으로 가면서 간디니가 그 당시에 얘네 디자인 회사 이름이 베르토네였어요. 베르토네라는 디자인 회사인데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가 감독님이 말씀하신 어린 나이에 수석 디자이너가 되면서 얘가 뭐 그냥 거칠 게 없는 거야. 지가 막 그리고 싶은 대로 다 그리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다 빵빵 터진 거야. 막. 우와. 아무도 얘를 자제를 못 시키는 거야. 사정없이 그려버리니까. 막.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그림들이 막 사정없는 거야. 그래서 람보르기니 그 디자인들이 사정 없는 차가 나온 거죠. 사정없는 차들만. 그러니까 페라리는 막 상상한 대로 만드는 피닌파리나한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피닌파리 아니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닌파리나는 항상 주장이 우리는 우아한 디자인을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당시에 페라리 디자인은 되게 아까 감독님 말대로 우아하고 이뻤어요. 둥글둥글한데 약간 성격이 달랐던 거지. 이 간디니는 정말 애가 뛰는 진짜 열정이 어마어마해서 사정없이 그려버린 거고 피닌파리나는 굉장히 유서가 깊고 막 이렇게 체계가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절제되고 아름다움을 철저하게 기준으로 해서 이 유럽의 3대 천왕 자가토, 주지아로, 피닌파리나가 실제로 슈퍼카 전쟁의 디자인 전쟁은 얘네끼리 한 거야. 얘네들끼리도 아주 피 터지는 전쟁을 한 거고 메이커는 메이커대로 이제 성능으로 최고 속도로 또 피 터지는 전쟁.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슈퍼카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네, 아니 정말 뭐 디자인 쪽으로 또 파고드니까
람보르기니도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나갈 때 보면은 뭔가 나와는 되게 먼 차 같았거든요. 그들만의 세상이죠. 그들만의 세상이고 딴 세상에서 온 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밀접하게 또 관련된 성능이라든지 디자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세키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를 알려면 사실 시작, 처음부터 언제 나오나 했다. 차근차근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해요. 저희가 일단은 두루뭉실하게 이제 외관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엠블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부터는 처음 시작, 람보르기니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